그냥 살자. 김홍신. 어찌 살아야 합니까? 인생사 전쟁터가 아니더냐. 웃고 건강하고 신나게 살고 싶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살라. 그리 살기가 어찌 쉽습니까? 인생사 쉬우면 재미가 없느니라.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냥 살라. 안녕하세요. 저 소설 쓰는 김홍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홍신은 알고 싶은데 저 자신에게 계속 물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게 결론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숙제를 평생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도 하고 면벽 수행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행도 해보고 그다음에 반성문도 써보고 별의별 것을 다 해봐요. 그런데도 아직 정확하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아마 죽을 때까지 던져야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위로를 삼는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성현들도 나보다 먼저 살다간 많은 분들도 똑같은 갈증을 겪었지 않는가. 그런 갈증 때문에 세상은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점점 과학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보다는 세월이 가면 조금씩 좋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후손들 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와 정말로 우리 때보다 10배나 두뇌가 좋고 노력하고 왕성하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답을 찾으려면 복잡해지거나 답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문제를 출제하고 해답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어렵게 출제를 하면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출제하면 답 찾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너무 어렵게 인생의 문제를 출제하지 말고 보다 쉽게 가볍게 자기 인생을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나이라는 거는요 인생의 천적이 세월이거든요. 근데 인생의 천적은 세월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픔, 근심, 걱정, 화, 짜증, 분노, 권태 이 모든 게 말하자면 인생의 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천적은 무찌르려고 하면은 더 어려워져요. 가볍게 두덕 이렇게 하면서 살살살 데리고 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니어들은 주니어하고 달라요. 뭐냐면 절대빈곤 국가에 있죠. 침략을 받았죠. 동족 상잔의 끔찍한 전쟁을 했죠. 강대국 틈바구니에 살았죠. 아직도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에 살죠. 그러니까 공부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직장만 아이 키우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놀 줄도 모르고 노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놀지 못한 인생, 가슴앓이가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아요. 그런 세대에게 결국 우리가 줘야 할 게 있어요. 노후를 편안하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사회 제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아이를 낳는 게 생산적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비적 가치가 있어서 임신하는 순간부터 온통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바람에 지금 이제 국가가 미래사로 보면은 불안한 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함께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서 이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생 제 삶의 어떤
주춧돌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제 양심을 제 자신인 속이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호가 모르잖아요. 저를 평생 지켜봤던 신부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당신은 평생 남을 위해서 받침돌처럼 아픔을 또 두들겨 맞는 걸 견디며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루를 호로 정해라. 그래서 제가 수많은 호를 받았지만은 부끄러워서 사용하지 않다가 그걸 사용했거든요. 그런 어떤 정신사적 저 자신을 채찍질하고 저 자신이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남은 인생을 남에게 보탬이 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그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이죠. 제가 쭉 보니까 구체적으로 눈에 띄게 바뀐 거는 국회의원이에요.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복지법,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의학분업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제 눈에 보이게 세상은 바뀌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정신사적으로 세상을 많이 바꾸게 한 거는 제가 쓴 소설들 인간시장이나 대발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눈에 확 보이진 않지만은 속으로 깊게 스며들어가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그 두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교수를 해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잖아요. 그들이 각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또 그것도 변화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방송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제가 한 말, 행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방송에서요, 겪어보면 안다 이런 시를 낭송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방송도 영향력이 그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세상은 나만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 그러면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나한테 영향을 끼쳐준 거잖아요. 그런 의미 때문에 저는 식사할 때마다 속으로 이 음식이 내 앞에 오도록 수고한 많은 분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본다면 저 혼자 영향력을 준 게 아니고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모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자꾸 인생은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이 없어요. 명답을 찾는 건데 인생의 명답을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잘 노는데 그러면 어떻게 놀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양치질을 꼭 해야지. 저 지금 양치질 하고 왔잖아요. 근데 양치질은 3분 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건 1시간이 너무 짧아서 연장하잖아요. 그 노래방은 재미가 있어서 그렇고 양치질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꼭 해야 할 양치질을 재밌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만한 조그만한 요즘은 전자제품이 화장실에 놓으면 이렇게 수증기에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노래, 배우고 싶은 노래를 거기다가 넣어놓고 치약 묻히고 탁 눌러요. 그러면 보통 노래가 3분 30초에서 4분 걸리거든요. 그거 노래 들으면서 하면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 하나는 물은 맛이 없어서 평생 마셔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물이 맛있으면. 공기는 향기가 없어서 평생 마셔요. 공기가 향기가 나면은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인생은 평균 수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자기를 즐겁게 해야만 특히 노후로 갈수록 삶의 가치를 찾게 돼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소중하고 오직 하나밖에 없이 기적을 이룬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경탄을 해야 돼요.
왜? 제가 여러 해 전에 안나푸르나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나푸르나를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히말라야 14저가 다 보여요. 그 자리에서 사진 찍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같이 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경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경탄하면서 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우주 역사상 가장 고귀한 내 인생에 대해서 나에게는 왜 경탄하지 않냐 이거죠. 자기 자신에게 경탄해야 돼요. 행복은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말하자면 행복감이 오는데, 인생은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뇌 기능이 너무 발전하고 발달했기 때문에 비극과 희극이 늘 함께 있어요. 비극은 결말이 슬픈 것이고 희극은 결말이 기쁨이잖아요. 기쁨과 슬픔이, 아름다움과 추함이, 또 행복과 고통이 늘 섞여 있어요.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근심, 걱정, 화, 분노, 짜증, 이게 모든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없으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잘 조립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융합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이 어떤 거냐면 과학기술의 융합이에요. 그 안에 촬영할 수 있죠, 녹음할 수 있죠, 그 다음 문자 보낼 수 있죠, 전화를 걸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그 조그만 것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융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도 자기 인생을 밖에 주어진 것들하고 융합을 하고 조합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픔, 불행이 없을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잘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기도고 명상이고, 그 다음에 수련이고, 말하자면 마음 다스림이고, 이런 것들이죠.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는데, 행복은 되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죠. 복은 받는 게 아니고 짓는 거예요. 복을 지어야 뭔가를 받는 것이지, 복은 기도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왜 기도를 하냐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실천하거나 노력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 단순하지 않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복잡한 속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면 늘 구렁텅이를 다니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벗어나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가다가 왜 비가 왔는데 진흙밭이 있죠. 그거 쓰러지면 울어요. 우는 게 나아요? 벌렁 일어나서 빨리 가서 씻는 게 나아요? 그렇죠.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 아니라 인생은 수없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일어나는 것이 말하자면 용기이자 자존심이자 자기 존재 가치를 승화시키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에는요, 농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삶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인 건 확실해요. 근데 행복하기 위한 분명한 도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불안한 거예요. 빼앗길까봐, 놓칠까봐, 누구한테 당할까봐 늘 노심초사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돈은 생활에 편리한 것이지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나 도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생활에서 생활의 편리함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그 다음에 어디 멀리 갈 때
비행기 또는 휴대폰도 조금 좋은 걸 가질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의상 그냥 갖춰 입을 필요가 있고 그 화장도 할 필요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꼭 필요한 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하고 그래서 저축을 하고 그래서 그걸 잘 응용하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물어봐요. 강연을 할 때 행복 어디에 있죠? 전부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묻지 않으면 마음 밖에 있어요. 그리고 전부 남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비교법 때문에 그래요. 근데 늘 우리는 비교를 해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인물, 학력, 집안 이런 거에 관해서 늘 이렇게 조바심을 갖고 있으면 나는 그것의 노예로 살아요. 그렇죠? 요즘 왜 주식 엄청 오르니까 젊은이들이 막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왜 나는 갖지 못했을까라고 한다고 이게 가져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를 하면은 뭐냐면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그 주식에게 내가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예로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노력을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 정신사가 필요한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젊은 세대에게 제가 하는 얘기는 실수할 특권이 있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돼요. 인간 시장을 쓸 때 제가 그 작가의 말에도 썼어요. 인간 시장이 팔리지 않는 시대가 좋은 세상이니까 빨리 와야 된다.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이 형 지금 책 팔리고 있는데 안 팔리는 세상이 좋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진심이다. 이게 사회 부조리 이런 것을 비판하는 책이 잘 팔리는 시대는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세상이 빨리빨리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비열하게, 더 교묘하게, 저지능적으로 나빠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 제가 가슴이 아파요. 근데요,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지능적이고 교묘하고 이렇게 그 나쁜 인간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그 아름답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상에 부러움을 사는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말 저는 발의 역사소설 쓸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황홀한 기쁨을 저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서 얘기해요. 한국인은 만성적 울분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울분 상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때보다는. 그러나 더 희망적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에 관해서 우리는 그 희망의 끈을 결코 놓을 수 없는, 말하자면 홍익인간 정신이죠. 그런 걸 가진 민족이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동안은 작가니까 뭐 수필, 시 이런 것까지는 뭐 그냥 쓰고 싶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니까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쭉 추적해 보니까 이제는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 그걸 알고 싶으면 동화를 쓰는 게 가장 빨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동화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노래 가사 이런 거는 써달라고 그래도 가수들이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노래 가사도 내가 시를 쓰면서 많이 짓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수 장태희 씨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사를 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사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남은 인생에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60대를 넘어서 남들을 보니까 흔한 말로 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닌데 쉬면은 빨리 늙고 건강을 망친다.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뭔가 파고들겠다. 지금도요. 하루에는 신문 4가지 보죠. 그 다음에 잡지를 한 달이면 10몇 권을
보죠. 그러니까 많이 읽어서 눈은 많이 망가졌지만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 영혼은 살아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디 가서 강연을 할 때 나는 메모 없이 그냥 막힘없이 그냥 해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독서량을 많이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책을 많이만 읽어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손을 놓지 말자, 이런 이제 각오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요, 보통 농담처럼 하는 얘기 있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60 넘었으면은 이미 떠난 사람에 가까워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자꾸 의식하면은 빨리 늙어요. 그러면 나이를 자꾸 의식하면은 일손을 놓게 돼요. 그러니까 쉬는 거와 노는 것과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시니어라고 의식을 가능하면 하지 말고 살던 대로 쭉 이어서 사는 노력이 필요해요. 저는 그 후배들에게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쉬지 마라, 계속 놀아라. 논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나이 들수록 중요해요. 근데 제가 하나 얘기를 하면은, 저는 운전을 거의 안 하니까 택시를 자주 타는데, 동대문 시장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옷가게를 했어요. 공장도 조그맣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꼭두 새벽 장사니까. 근데 65이 되면서 정리를 하자, 아이들 전부 잘 됐고 우리도 아파트에 있고 그 다음에 적금도 있다, 쉬자. 그래서 이제 부부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났는데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동네에서 걷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일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일을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해라. 그래서 택시 운전을 시작했더니 불면증, 우울증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노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노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지고 노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꼭 빨리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놀아라, 쉬지 말고 놀아라. 그러니까 논다는 건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말은 150권인데 더 쓰고 싶어요. 그런데 150권쯤은 아마 그 잃어버린 역사 중에 제가 대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백제사도 우리가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백제사, 고구려사, 발해사, 이걸 잃어버린 역사고, 그랬는데 백제사가 150권째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올해 제가 책 4권을 내거든요. 지금 장편소설을 정리하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창작집, 동화,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장편소설, 그 다음에 하나는 재출간하는 거예요. 수정해서. 왜냐하면 논산 이야기인데 난장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빼면은 3권이고 이걸 포함하면 4권이에요. 근데 본래는 수필집을 내려고 했는데 올해 책을 너무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에 내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 하고 싶었던 작품은 우리 고대사를 대서사로 꾸미고 싶은데, 공부할 시간이 내 나이를 보면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꿈은 꾸고 있어요. 젊어서는요, 그 기준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예요. 성질이 나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잘난 척하거나, 남한테 해코지하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변명을 잘하거나, 무슨 또 교묘한 그 술수를 쓰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살다 보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뭐 뻔하잖아요. 그 반대되는 사람인데, 인생을 이렇게 살고 보니까 내가 누굴 미워하면은 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온 우주 역사상 내가 주인이라면, 그래서 사랑은 제가 잘 못해요. 근데 미움은 탁 털어버려요. 그럼 미움을 털어버리면 내가 편안해요. 80년 말 기염 때
나를 잡아간 사람이 전두환 최측근이에요. 그분이 한 7,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문에 크게 났어요. 뭐냐면은 언론 통폐합, 그다음에 해직 기자, 이거를 주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문을 오려놓고 내가 그 영안실 쪽을 향해서 절방석을 놓고 향과 초를 켜고 108배를 했어요. 물론 나는 가톨릭이지만은 법륜 스님을 만나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해요. 22년도에 만일기도 30년 기도가 끝났어요. 법륜 스님하고. 그래서 23년도 1월부터 또 만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럼 30년을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내가 106살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때까지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절방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가톨릭이지만은 매일 기도하면서 108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르죠. 내가 기도한 걸. 그러나 나는 평화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비움은 잘 버리는 거다. 그리고 사랑은 잘 못하더라도 제가 하는 기도 중에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웃고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꼭 하거든요. 이게 남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호 있잖아요. 호를 받은 거가 한 20개가 넘을 거예요. 스승이나 주변에서. 근데 이름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걸 부끄러워서 못 썼는데 저 모루는 두들겨 맞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연장을 위해서. 그래서 모루호를 쓸 수 있게 마음다짐을 하게 된 게 바로 그런 뜻이죠.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남들은 뭐라고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죽음이 닥쳐오는 거, 그 다음에 병드는 거, 아픈 거, 그 다음에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들이 차를 차로 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뭐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은 그럴 때 딱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왜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 못해요? 그 다음에 딸아이가 자연분만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하면서 좀 부끄럽기도 해요. 왜 내가 우리 딸만 위해서 기도를 하나, 순산하라고. 이 땅에 수많은 여성들이 인류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출산을 하는데 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는 왜 기도 안 나? 그러니까 그때는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를 해요. 딸 기도를 끝나고 그분들을 위해서. 근데 세월 지나니까 또 까먹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두려운 것은 역시 죽음과 병고와 근심, 걱정, 분노, 화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문학이 생겼어요. 종교, 철학, 뭐 문화예술, 역사 이런 것들이 죽음 때문에 생겼잖아요. 근데 인문학은, 종교는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고 죽기 전에 잘 살기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게 인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죽음에 관한 두려움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에 살아있는 건 언젠가는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행복을 터득하거나 배우거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참 할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너무 애달픈 세월을 겪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내 조국과 내 민족에 관해서 애달픔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걸 이렇게 털어버려서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즐거워야 돼요. 그 이집트 교훈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다 죽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천당과 지옥을 결정할 때 딱 두 마디만 묻는데요. 살아있는 동안 기뻤냐? 남도 기쁘게 했냐? 둘 다 그렇다면 천당,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지옥.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지옥 가요. 나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뻐야 남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꾸 기쁨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좀 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심리학에서 자가체면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눈 뜨면 거울을 보고 씩 웃으면서 너 멋있어, 널 사랑해, 이 정도로 자꾸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변화하기 시작해요. 이게 체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아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화장실하고 책방에 이렇게 써붙였어요. 인생 딱 한 번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오늘 재밌게 살자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요 제가 4시 반에 일어났어요. 5시에 차가 왔어요. 5시에 타고 여기 오니까 7시예요. 여기서 우산 쓰고 사우나 하는 데까지 걸어가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지금 종일 이렇게 하는데도 졸립지 않고 멀쩡한 이유가 뭐예요? 이왕 일어났으니까 오늘 하루 재미있게 즐겁게 오는 사람들 환영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누가 편안해요? 내가 편안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게, 기자들이 오면은 막 웃어요.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이걸 써붙여 놨어요. 그럼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사랑은 열심히 하고 미움은 털어버리자. 이 생각을 까먹었다가 보는 순간 의식을 하게 돼요. 두 번 살 수 없잖아요. 인생에 한 번밖에 못 살죠. 근데 이게 손톱처럼 세포 끝에는 텔로미어라는 게 붙어서 세포를 보호해요. 근데 2009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에서 밝혀진 거예요. 근데 세포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요. 근데 그때는 짧아지기만 하고 이게 늘어나는 법은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의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생명공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진 게 뭐냐면, 늘어나는 약품을 지금 2상이 끝나서 3상 실험으로 하고 있어요. 주사제도 있고 먹는 약도 있어요. 지금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젊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겉모습은 젊어져요. 성형수술 같은 걸 통해서,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이 세포 텔로미어가 늘어나는 법은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잘 놀고 즐겁고 신나면 이게 저절로 늘어나는, 이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잘 놀다 가자고 그랬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인생 딱 한 번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 이걸 남기고 싶어요.